아, 이어서 상권과 입주의 분류를 강의할 건데요. 아까 조금 전까지는 상권 규모에 의한 분류 사례 두 번째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고객 범위 밀집도에 의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거리 또는 고객 비율에 의한 분류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보로 10분 이하, 반경 500m 이하, 고객의 60, 70%가 1차 상권이고요. 도보 20분 이하, 반경 1000m 이내, 고객의 20, 30%가 2차 상권. 3차 상권은 도보로 20분 초과, 반경 1000제곱미터 초과, 고객의 10%가 3차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고객 비율,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상권은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 비율이나 점포에서 고객이 위치한 거리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1차 상권, 2차, 3차 상권이라고 이제 구분이 됐고요. 또한 그 점포 방문하는 고객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상권을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몇 프로냐? 뭐 70%냐? 지금 60%냐? 30%냐? 10%냐? 그래서 구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고객 비율이나 지리적 범위 이런 것들은 상권 분류할 때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걸 잘해야 좋은 상권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권의 범위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쟁자 능력에 따라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외식업체의 입장에서는 상권의 범위가 넓으면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확대할 수가 있잖아요.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외식업체의 어떤 경영자들은 상권 파악을 하고 여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또 이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외식업체 그 상권 조사를 했을 때 해당 업체의 70%의 고객이 반경 2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을 때는 이 해당 지역에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해서 비용 대비 높은 어떤 성과,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또는 고객 비율에 의한 분류를 1차, 2차, 3차 상권으로 나눠보고 1차에서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거리 또는 고객 비율에 의한 분류 두 번째를 보면은 1차 상권, 이게 지금 앞에 다이아그램 표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1차 상권을 더 보면은 점포 매출액의 60, 70%를 차지하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고, 소비자 방문도가 월 1회 이상 지역, 점포로부터 500m 이내 범위고요. 2차 상권은 점포 매출액의 20, 30%를 소비하는 거주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소비자 방문 빈도가 분기 1회 정도, 점포로부터 1000m 이내 범위. 3차 상권은 매출액의 10% 정도를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요. 소비자의 방문 빈도가 반기별 또는 연 1회 정도인 지역이고요. 점포로부터 1000m 초과하는 범위다라고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지금 그래프를 보면 막대 그래프죠?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면 고객 범위에 따른 상권 분류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객 범위에 따른 상권 분류. 500m 이내에, 1km 이내에, 회색이 2km 이내, 약간 흐림, 보라, 연보라죠. 5km 이내, 완충 진한 회색이 5km 이상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권 분류 사례. 이거는 이제 2-15, 16은 특정 상권을 대상으로 BC카드하고 국민카드, 신용카드사의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업종별 고객의 범위를 조사한 건데, 이 500m 이내에 그 높은 고객 비중이 높은 업종은 도시락이 첫 번째, 그 다음 떡볶이, 제과점, 치킨, 커피 전문점, 갈비, 삼겹살, 호프, 맥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락, 떡볶이, 제과점, 치킨, 피자, 치킨, 커피 전문점, 갈비 삼겹살, 호프 맥주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가입 정보로 산출된 것이고 실제와 좀 다소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상권과 업태에 따라서 업종별 고객 범위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상권과 업태에 따라 가지고 업종별 고객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는 거를 참고로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즉각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판매 촉진, 판촉 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매출 상승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1차 상권과 2차 상권, 3차 상권에 거주하는 고객을 유인하는데 방법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권 단계별 소비자 요구 수준과 속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걸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기에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차, 2차, 3차 상권에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다. 또 판촉 활동을 어떻게 벌이는가 이거에 문제가 되는 거죠. 2-5표를 보면 고객 범위에 따른 상권 분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 이내에 상권 분류 사례죠. 치킨, 호프, 갈비, 떡볶이, 제과점, 커피 전문점, 도시락 해서 아까 가장 높았던 게 요거는 좀 다른 거죠. 비중, 고객 범위에 따른 비중. 그래서 순위가 4위, 7위, 6위, 2위 떡볶이, 1위가 도시락이죠. 도시락. 이 그래프에서 보면 1km 이내 1km 이내의 비중을 보면 1위가 치킨, 2위가 떡볶이, 3위가 도시락, 4위가 제과점, 5위가 커피 전문점, 6위가 갈비 삼겹살, 7위가 호프 맥주죠. 그러니까 1km와 500m 이내 차이가 이렇게 순위를 많이 뒤바꿔 놨는데요. 그 하위 순위는 별 변동이 없고 상위 순위가 많이 조금 변동이 있네요. 2km 이내는 볼게요. 1위가 떡볶이, 2위가 제과점, 3위가 호프, 4위가 치킨, 5위가 커피 전문점, 6위가 갈비 삼겹살, 7위가 도시락 이렇게 됐고 5km 이내에는 호프 1위, 2위는 갈비 삼겹살, 3위가 커피 전문점, 4위가 제과점. 굉장히 재밌죠? 이 표를 보니까. 5위는 치킨,
6위가 떡볶이, 7위가 도시락. 멀면 멀수록 도시락, 떡볶이는 순위가 밀려나네요. 이런 거를 표 하나로 딱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차이점, 순위의 차이점이 뭔가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상권 분류나 분석을 할 때, 특히 상권 분석을 할 때 상권 분류를 해놔야 분석이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km 이상을 볼게요. 1위가 갈비 삼겹살, 2위가 도시락, 3위가 커피 전문점, 4위가 호프치킨, 5위가 치킨, 6위가 제과점, 7위가 떡볶이예요. 그러니까 500m 이내와 5km 이상일 때 반경을 가지고 어떤 게 1위의 업종인지를 나타내죠. 1위부터 7위까지. 예,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표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권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표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주변 환경에 의한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편화된 방법이 주변 환경에 의한 분류 방법이다. 사무실이 밀집한 오피스 상권, 그 다음에 거주 지역이 밀집한 주택가 상권, 상가 중심지 번화가 상권, 그 다음에 역세권 상권이 있죠. 역세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 상권, 대학가 주변에 형성된 대학가 상권, 교외 지역에 형성된 교외 상권 등이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위치한 환경은 고객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그래서 대학가 상권은 소비 성향이 강한데 용돈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주 고객이 되겠죠. 타겟이. 대학생이 타겟이 되니까 지출할 수 있는 용돈의 한계가 있게 되죠. 부모님한테 타서 쓰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풍족하게 쓸만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요. 가격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오피스 상권은 직장인이 주로 고객이니까 소득 수준이 좀 높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 상권 한번 볼게요. 관공서나 회사원이 고객의 주류층을 이루는 지역이고 정심과 저녁 퇴근 시간에 고객이 많고 평일에 비해 주말에 고객이 현저히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심과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동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주말에는 유령도시처럼 조용해요. 상권들도 오픈한 데가 많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 이제 주택가나 번화가 역세권이 껴 있다면 상가에 오픈이 가능하죠. 유동인구가 있고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 문을 닫질 않아요. 근데 사무실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문을 닫는 곳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도심 공동화 현상, 주거지와 일터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일터에서는 주말엔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없어요. 유령도시 같은 느낌이 들겠죠. 예,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주택가는 거주지역에 위치한 상권이고요. 평일에 주부, 주말에는 가족 중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주부들이 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상권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요즘 번화가든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대학권이라든가 전부 주택가를 끼고 있다면은 365일 영업이 가능하죠. 뭐 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법적인 규율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쉬어야 될 공휴일이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택가를 끼고 있다면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예, 그게 또 장점이 돼요. 주택가를 끼고 있다는 게. 그래서 어느 상권에 위치하든지 주택가가 있다면은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망할 확률이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업이 망하게 돼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 번화가, 주변 집객시설, 극장, 쇼핑몰, 유흥업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고요. 소비 성향이 강하고 소비 연령대가 다양한 지역이 이제 번화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세권, 기차역, 지하철역 주변이 형성된 상권, 유동인구가 많고 시간적인 제약이 많아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강남역, 홍대, 뭐 또 이태원 이런데 뭐 이태원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곳을 역세권이라고 하죠. 이태원은 상가가 새로 이제 신규 상가들이 형성된 곳이 많다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떠오르는 곳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학가 상권은 대학교 주변에 형성된 상권. 고정 고객이 많고 가격이 민감하다. 용돈을 타서 쓰니까 아까 얘기했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용돈을 하기 때문에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장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경제 원리. 주말 주중에 차이가 많고 방학 기간에는 매출 감소가 현저하게 일어난다. 대학가 상권은 또 이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대학가 상권 주변에도 주택가를 끼고 있다면 한결 수월해지겠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거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이러는 건 좀 덜하겠다. 주택가를 끼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점과 장단점, 문제점과 뭐 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되겠죠. 방학 때. 또한 교외 상권,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성장하는 상권이 되고요. 자동차를 보유한 중장년층이 주 고객, 가격에 둔감하지만 날씨 등의 영향이 크다. 우리 교외로 나간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 말고 경기도 외곽이나 뭐 지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 역을 이용해서 기차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가서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 좀 소득이 높은 중장년층들이 교외 상권으로 많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평일은 또 유령 상권이 돼가고 있어.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요. 평일에 그렇게 손님이 원래 많지 않게 되는 추세인데 더더욱 줄어들고 주말에도 예전 같지 않게 고객들이 오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외 상권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역세권이나 사무실 상권이나 번화가 상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 환경이나 경제 환경, 사회 환경에 따라 이 상권 분류를 해서 거기에 자영업자가 된다 한들 이렇게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 호황을 누리느냐 망하느냐는 정말 간발의 순간의 차이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재지변이나 사람의 힘으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누구도 이거를 저지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해 못할 부분이 많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밥은 먹잖아요. 저희가 마스크는 쓰고 다니는데 그때도 순식간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감염된 사람과 같이 있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밥 먹을 때는 마스크 열고 잘 먹어요. 일단은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불황이 계속되고 꼭 먹어야 될 사람들만 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교회 상권에서 뭐 외식 업종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여주 아울렛, 김포 아울렛 이런 그 아울렛들도 있죠. 그런 곳에 가는 게 이제 또 교회 상권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 환경에 의한 분류로 사무실 상권, 주택 상권, 번화가 상권, 역세권 상권, 대학가 상권, 교회 상권을 여러분들과 봤고요. 또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권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는 게
나이스 비지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역 환경에 따른 상권 분류 사례가 나와 있어요. 나이스 비지맵에. 이거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더 조금 디테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면은 주거 지역 있죠. 주거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상업 지역은 상업 시설 비율이 높은 지역. 직장과 오피스는 오피스 비율이 높은 지역. 역세권은 지하철 반경 250m에 위치한 지역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나열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즈맵에. 기타 교통 중심지는 버스터미널, 공항 주변 지역. 대학과 학원가는 인근의 대학교 또는 학원가가 있는 지역. 특수시설, 대형 병원, 관공서, 휴게소 주변 지역. 공업 중심 지역, 공업 용지 비율이 높은 지역. 기타 지역, 강하천, 공원 등을 포함한 지역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유형들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 착착착착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나눴다 하는 게 나이스 비지맵의 지역 환경에 따른 상권 분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였냐면 타깃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데 여기는 인구 특성에 의해서 상권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비슷하다. 어찌 보면 내용이 그래서 인구 특성에 의한 분포를 여러분들과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상권을 분류해야 되는지를 봤고요. 우리가 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표 하나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권과 로드샵 상권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다수의 건물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형태. 다수의 건물이라는 건 뭡니까?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건물 전체가 하나의 삼각권을 형성하는 형태로 이제 상권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되고요. 건물의 형태가 이제 대형화되고 집적화되니까 복합 시설을 갖춘 건물이 하나의 대형 상권을 만들게 됐어요. 이런 대형 건물 하나로 복합 상권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특히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대형 쇼핑센터, 대형 병원, 지하철 역사 이런 데는 하루 유동인구가 대형 상권을 능가하는 집객 시설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대형 푸드코트가 있고 막 음식점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를 특수상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특수상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수상권. 대형 상업시설, 대형 접객시설처럼 하나의 건물 내에 다수의 점포가 위치해서 형성되는 게 특수상권이다. 그리고 이거하고 대비되는 상권이 로드샵이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1층에 왜 건물들이 이렇게 줄비에 있는데 뭐 다닥다닥 상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 뭐 띄엄띄엄 상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로드샵이라고 얘기하죠. 로드샵이다. 그 로드샵은 점포들이 군집화되어 형성된 기존의 유형을 일컫는 게 이제 로드샵 용어이고요. 이 두 유형, 특수상권과 로드샵 유형은 다양한 형태의 삼각권이 형성되는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권의 어떤 장점과 단점, 로드샵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권의 장점이 있어요. 날씨에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도 매출 기복이 적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대형 몰이라던가 쇼핑센터가 하나의 건물에
모든 게 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쇼핑하기가 편리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비바람이 부나 여기에 어떤 주차 시설을 해놓고 아니면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 아니면 뭐 여러 운송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예, 그래서 매출에 대한 기복이 많지 않다. 적다. 상권 보호가 가능하다. 상권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권리금은 없는데 초기 시설비를 임대인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이제 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리금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긴 한데 어쨌건 상권 보호가 가능하다. 이런저런 얘기로 인해서 명목 권리금은 없어요. 일단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떤 시설비나 실투자 비용이 있는데 그 시설비 안에 아마 권리금이 살짝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반 로드샵 상권보다는 권리금이 거의 없다고,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는 일반적인 로드샵처럼 창업 보증금하고 월 임차료는 없고요.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한다.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몇 프로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익이 없다면 또 그 매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특수상권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요. 초기 창업 비용이 적게 든다. 권리금이 없고 월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장점으로 초기 창업 비용이 적게 든다. 특수상권의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운영이 어렵다. 큰 대형 몰이기 때문에 그 대형 업체와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지켜야 된다. 또한 자리 변경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MD 개편할 때 뭡니까? MD는 그 머천다이징이 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MD라는 게 잘 나가는 상품 아니면 돌아가면서 MD 그 상품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업하던 자리가 다른 걸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MD가 된다면 개편이 된다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 세 번째는 이면 계약, 간접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형 업체로부터 운영 간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한다, 운영을 한다, 창업을 한다 이런 거는 쉬운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로드샵의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샵의 장점과 단점. 로드샵의 장점은 매매 시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1억 아니면 뭐 적게는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2억의 어떤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요즘의 상황은 또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참 아픈 현실이죠. 또 두 번째는 오픈 또는 마감 휴업이 자유롭다. 개인으로 계약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로드샵의 장점이고요. 로드샵 그 창업의 단점이 있어요. 초기 창업 비용이 부담이 크다. 두 번째 매출이 기복이 심하다. 세 번째 매매 시 환급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입지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의 분류와 입지 선정을 보겠습니다. 입지는 토지나 점포가 소지하는 위치적 조건을 말하고요. 오프라인에서 개념으로 보면 정적인 개념이 되지만 온라인상에서 개념이 보면 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다르죠. 그리고 입지 선정이라는 건 사업자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입지 분류 기준 표를 만들고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상권 범위에 의한 입지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지와 2급지와 3급지가 있어요. 1급지는 가시성이 좋고 인지성이 있고 홍보성, 접근성 모두 양호하고요. 상권 범위가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인구 흡수가 쉬운 시내 중심가이고 대규모 단지 상가 입구 등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 김밥 전문점이 적합합니다. 2급지는요. 가시성이나 인지성, 홍보성, 접근성이 있고요. 유동인구 일부만 흡수합니다. 전문 음식점이 적합하고요. 3급지는 가시성, 인지성, 홍보성, 접근성 모두 불량하다. 이런 데는 틈새 시장을 노려서 경쟁을 피할 수가 있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개인화된 서비스가 적당하고요. 차별성 있는 음식점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지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 습관에 의한 입지 분류를 보겠습니다. 편의점품, 그 다음에 선매점품, 전문점품. 그래서 편의점품은 생필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위치한 입지고요. 가정용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팔죠. 편의점, 식료품점, 제과점, 분식점, 도보로 5분 내지 10분, 반경 1km 이내. 선매품점은 비교 구매가 필요한 상품 판매점인데 승용차로 30분 내외 거리. 근데 이런 게 전자제품, 의류 판매점, 패밀리 레스토랑, 전문품점, 적합 입지는 승용차로 30분 이상 거리인데 브랜드가 중요한 고관여 상품 판매점이 위치하는 건데 자동차 대리점, 골프용품점, 주요 관광지, 전문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요거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